지하에 방공호도 있어요. 아, 집에 방공호가 있다고요? 네네. 그 하나의 출입구로 들어갔다가 다시 그 출입구로 나와야 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600세대가 자, 있습니다. 하이엔드 주택에서 이 하나의 엘리베이터를 가지고 여러 명이 타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은연주TV의 은연주입니다. 대표님, 오늘 또 어떤 재미난 얘기 준비되어 있습니까? 오늘은 그 23년도 고가주택의 공시가격 혹시 보셨나요? 뉴스에서 얼핏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어떤 그런 하이엔드 주택들이 순위에 올라왔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이 고급 주택들의 주거 트렌드들이 어떤 식으로 변화됐는지 그것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럼 총 10위까지의 순위가 공개가 되었거든요. 그거 보면서 한번 같이 얘기해 볼까요? 진짜 어떤지 한번 궁금하네요. 따단! 지금 이렇게 화면 보면서 얘기하는데 10위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담동 마크힐스 웨스트윙. 이 마크힐스 웨스트윙 같은 경우는 2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총 38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준공이 2010년도에 됐는데 그 당시에는 20가구가 되게 되면은 이 주택법을 적용을 받게 되어서 굉장히 복잡해서 19세대로 2동을 이렇게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크힐스 웨스트윙 이게 10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9위는 도곡동 상지 리치빌 카일룸이 차지했습니다. 상지는 굉장히 이 하이엔드 주택에서는 유명한 브랜드 인지도가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저는 상지라는 이름 자체를 네. 아파트에서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주로 이 청담동이나 삼성동 고급 빌라에 많아요. 상지 리치빌 카일룸, 상지 카일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지는 네네. 약간 고급 빌라만 짓는 이런 네. 그 건설사인가 보네요. 네, 그래서 이 하이엔드 주택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상지를 좋아하세요. 안에 집안 내부 구조도 그렇고 쓰는 마감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도곡동 상지 리치빌 카일룸 같은 경우에는 저도 가봤어요. 그 주변이 뒤에가 산들이 있거든요. 그 매봉산 자락 밑에 이렇게 고급 이런 빌라들이 위치해 있는데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사는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8위는 바로 효성 101 2차가 차지했습니다. 효성 그 건설사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맞아요. 효성건설에서 짓긴 짓는데 청담동에 번지가 101번지예요. 거기에 위치한 이제 고급 빌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효성도 빌라를 짓나 보네요. 고급 주택에서는 굉장히 인지도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대한민국에서 고급 빌라 하면은 짓는 건설사들이 어디가 있을까요? 상지, 그 다음에 효성이 이제 고급 하이엔드 주택에서는 굉장히 인지도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신축이죠. 22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청담동 그 빌라들이 모여있는 곳에 있는데 드러나지 않는 곳에 이게 고급 빌라들이 이렇게 밀집해 있거든요. 위치는 굉장히 좋아요. 바로 앞에 학교가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고급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학교가 가까우면 좋아하시나요? 그럼요. 바로 코앞에 있으면 좋죠. 안 그러면은 뭐 기사님들이 데려다 주시던지 아니면 직접 라이딩 해주셔야 되는데 바로 앞에 있으면 좋죠. 저는 개인적으로 효성 101 내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정말 이 주거 공간을 잘 표현을 했어요. 구조나 마감재 같은 것들을 잘 사용을 해서 분양 당시에도 바로 거의 완판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총 몇 세대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28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확실히 세대수가 네네. 다 적네요, 고급 빌라들은. 30세대 미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안에 면적들이 다 대형이다 보니까 세대수를 많게 지을 수는 없고 세대수는 작지만 안에 면적들이 큽니다. 커뮤니티 같은 것들은 기대할 수가 없지만 집 안에서 내가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집안 면적도 크고 펜트하우스 같은 경우는 또 한강이 보여요. 멀리서 보입니다. 바로 뭐 가까이선 아니지만 보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7위를 한번 볼까요? 7위는 서울이 아니에요. 서울이 아니에요? 어디가 있는 거야, 그러면? 부산입니다. 제2의 수도라고 말하는 부산에 있습니다. 서울에 오면은 우리가 꼭 어디? 롯데타워. 전망대 가야 되죠. 부산에 가면은 해운대. 네, LCT에 또 전망대가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나온 거는 공동주택이에요. LCT는 총 3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랜드마크동, 주거동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 7위를 차지한 거는 주거동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랜드마크동은 시그니엘처럼 오피스텔이 아닙니다. 생활용 숙박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네. 부산을 대표한 고급 주택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LCT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아직 부산은 가보진 못했지만 네, LCT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시그니엘 보러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정말요? 네, 부산에 LCT가 있다면 서울에는 시그니엘이 있지 않냐. 또 몸소 체험을 하셨고 이 가격 상승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바로 6위는 2005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15년 동안 항상 이 탑 10에 안에 들었던 곳입니다. 고 이건희 회장님도 소유하셨던 바로 어디냐면은 트라움하우스입니다. 트라움하우스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그냥 어렴풋이 그 네네. 이건희 회장님이 항상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일이 한다라는 것만 대략 봤던 걸로 기억하는데. 근데 유튜브에도 한번 펜트하우스가 공개가 돼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조회수가 막 100만 회가 넘어가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트라우마하우스를 잘 아는 분은 안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이 10군데, 총 10위까지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이 10군데 중에 가장 나이가 많습니다. 아, 연식이 오래됐어요? 네, 연식이 오래됐어요. 2002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2002년도에 지어졌는데 네네. 2020년도에 지어진 아파트들이랑 가격이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네, 지금은 이제 조금 신축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순위가 내려갔는데, 그래서 저는 이 트라우마하우스를 가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확실히 우리가 예전에 이 주거 트렌드를 알 수가 있어요. 딱 처음에 입구를 들어갔는데 그 요새 군사시설처럼 뭔가 이렇게 감춰져야 있어야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 그만큼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드러나지 않은 곳에 있나 보네요. 안에 세대 내부를 들어가면은 이렇게 숲이 우거져서 정말 집이 잘 보이질 않는 느낌이에요. 거기는 그리고 제가 그 펜트하우스 갔을 때는 정말 그 앞에서 집을 지키는 분도 계셨어요. 집을 엘리베이터를 지켜요? 타면은 바로 세대로 진입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집을 이렇게 지켜주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아니, 대표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리면 또 네. 걸어서 현관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아, 엘리베이터 바로 세대 내부로 진입할 수 있게끔 그 펜트하우스는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진짜요? 그다음에 지하에 방공호도 있어요. 방공호요? 아, 집에 방공호가 있다고요? 네네. 지진이 나도 진도 7도까지 이겨낼 수 있게끔 이렇게 지어냈습니다. 굉장히 튼튼하게 지어내긴 했는데 아무래도 2002년도 연식이 오래되다 보니까 안에 내부가 예전에는 부잣집이라고 우리가 놀러 가면 다 프로방스 인테리어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테리어가 되어 있어서 조금 약간 구식이란 느낌이 들지만 리모델링을 한다면 충분히 멋있게 둔갑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럼 트라우마하우스는 어디에 있어요, 지금 지역이? 서초구에 있습니다. 아, 네네. 서초구에? 서리풀공원 네, 그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위는 바로 아크로 서울포레스트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말했던. 네네. 성수동에 삼형제 중에 가장 늦둥이죠. 가장 늦게 태어난 아크로 서울포레스트가 있습니다. 20년도에 준공을 했고 세대수는 총 280세대. 지금 요즘에 영앤리치 분들이 가장 살고 싶어하는 주거공간 중에 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번에 아크로 서울프레스가 6위를 차지했잖아요. 네네. 대표님 생각하기에 더 올라갈 거라 보세요? 향후 10년간을 봤을 때는 앞으로 아크로 서울포레스트가 아직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지 않나. 하지만 변수가 있잖아요. 부영부지 때문에. 그 부영부지에 크게 영향을 받는 호실은 아무래도 가격적인 면에서 좀 영향을 받겠지만 숲을 완전하게 볼 수 있는 곳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가격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4위를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위는 바로 한남동에 있는 파르크 한남입니다. 네. 또 이건 처음 들어보는데 이건 어디에 있어요? 유엔빌리지 쪽에 있습니다. 연예인 중에는 태양 씨랑 민효린 씨 아시죠? 네. 네, 그분들이 여기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한남대교 지나갈 때 보면은 유엔빌리지에 있는 집들, 여기가 예전에 부촌이었었어요. 게이티드 커뮤니티라고 하죠. 출입구가 하나예요. 에? 들어가고 나올 때 그곳으로만 나와야 합니다. 예전에는 부촌이 형성이 되면은 입구가 딱 하나예요. 그 하나의 출입구로 들어갔다가 다시 그 출입구로 나와야 합니다. 세대수는 17세대밖에 되지 않는 그런 고급 주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르크 한남이 그럼 4위입니다. 3위부터 이제 되게 궁금해지는데. 3위부터는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 한남더일입니다. 한남더일은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보통은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얘기했던 고급 빌라들 보면은 뭐 29세대, 뭐 30세대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600세대가 자, 있습니다. 아까까지 계속 고급 주택은 보면 공통적으로 30세대 미만이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런 데만 비싼 건 줄 알았는데 한남도일이 왜 이렇게 비싸요? 한남동은 원래 부촌의 상징이잖아요. 여기 네. 풍수도 좋고 뭐 그 정재계 인사들도 많이 거주하시기도 했었는데 예전에는 보통 유엔빌리지에 많이 거주를 하셨어요. 하지만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유엔빌리지 차가 들어가면은 서로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렇게 맞닥뜨리는 경우. 그 다음에 또 제가 아는 분 중에는 유엔빌리지에 거주를 하시는데 한번 불이 났대요. 근데 이 차량들이 빠르지질 않아서 좀 불편함들을 좀 호소하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 후에 바로 이 한남동 근처에 대규모 고급 주거 시설이 생긴 게 바로 첫 번째가 한남더일이었습니다. 커다란 이런 단지를 이룬 고급 주거 시설은 거의 처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원래 단국대 부지였었거든요. 아, 그 단국대학교요? 네네, 대학교 부지가 바로 한남더일입니다. 이런 고급 주거 하면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저런 데는 누가 살아 이거거든요. 네네. 아마 LG 구광모 회장님, 소지섭 씨, 이영자 씨, 많은 연예인분들이 거주를 하십니다. 또 한남더일 같은 경우는 세대수가 큰 만큼 안에 조경 시설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혹시 대표님도 갔다 와보셨어요? 한남더일은 갔다 왔죠. 어때요, 진짜? 한남더일도 이 뷰를 볼 수 있는 그런 아파트는 아니에요. 근데 이 세대 이 안에 조경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대 이런 조형물들이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어요. 거기만 들어가더라도 여기는 정말 어마어마한 분들이 거주를 하시는구나. 한남더일 같은 경우도 나이가
꽤 많습니다. 몇 살이에요? 2011년생입니다. 요즘 신축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 한남더일에서는 뭔가 굉장히 기품이 느껴져요. 그래서 대기업 총수들이나 네네. 유명한 분들 여기 많이 사시나 보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아직도 거기를, 그리고 한남더일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이제 손꼽기도 하시는데, 요즘에 뭐 들려오는 말로는 막 이렇게 층간소음 때문에 좀 고생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연식이 좀 느껴지지 않나? 그 다음에 바로 대망의 2위. 바로 나인원 한남입니다. 바로 이렇게 한남더일 맞은편에 보면은 한남대로 91에 위치한 나인원이 있습니다. 아, 한남대로 91이라서 나인원인 거예요? 네, 그래서 나인원이에요. 나인원은 그럼 신축인가요? 2019년도에 준공을 했기 때문에 신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남더일하고 나인원, 왜 하필이면 이쪽에는 이렇게 다 높은 층들이 7층, 6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낮아요, 집들이. 그러네요.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자연 경관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도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한남더일에서 하나를 빼먹었는데, 한남더일에 굉장히 투자 가치가 있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은 이 용적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여기에다가는 집을 짓는다고 하는데 닭장처럼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형 면적으로 이렇게 다 지어냈거든요. 600세대를. 그렇기 때문에 대지 지분이 굉장히 높습니다. 만약 전용 면적이 244.75라고 하면은 거의 대지 지분이 238제곱미터입니다. 거의 90%예요. 대박이다. 거의 100% 가깝게 대지 지분율이 있기 때문에 이 한남동이라는 이 금싸라기 땅 위에 내가 이 정도 대지 지분을 갖는다고 하면은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파트나 이런 거는 대지 지분이 적기 때문에 그냥 건물의 가치로 가지고 있는 건데 여긴 땅을 그냥 내가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왜냐면은 여기는 그럴 수밖에 없죠. 어차피 용적률이 낮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더라도 이런 빼곡한 닭장 느낌이 아닌 굉장히 쾌적한 그런 주거 공간의 느낌이 납니다. 나인원 한남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 경관 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층의 주거시설이 아닌 낮은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인원 한남은 좀 한남더일과 좀 다르게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도 보통 G드래곤 아시죠? 네, 그분도 여기 거주하고 계시잖아요. 펜트하우스에. 네, 젊은 느낌이 나잖아요. 거기에 바로 고메 494도 있어요. 나인원 한남에 거주를 하시면은 지하를 통해서 그 고메 494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네. 갤러리아 지하에 있는 그런 식품관 같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네, 안에 블루보틀이랑 뭐 없는 게 없습니다. SSG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또 이렇게 외부인들이 유입이 많이 되는데 내가 내 생활을 보호받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거든요. 네, 철저하게 입주민들만 카드가 있어야지만 왔다 갔다 하실 수가 있어요. 저도 절대 그곳을 갈 수가 없습니다. 보안이 엄청나게 철저하네요. 시그니 레지던스도 보안에선 빠지지 않는데 나인원 한남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아, 그 정도요? 네, 그 다음에 주차장이 너무 잘 되어 있어요. 이거는 좀 인정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나인원 한남 주차장이 굉장히 넓고 아마 주차 공간 부족하다는 느낌 전혀 안 드실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유명인사는 바로 누구시냐면은 그 제가 트로트 프로그램을 굉장히 즐겨보거든요. 장윤정 씨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스캔들 있었던 이종석 씨도 거기에 거주를 하고 계시고, 방금 말씀드렸던 G드래곤 정재계 인사분들도 거주를 하시고, 굉장히 이름만 들어도 유명한 셀럽분들이 나인원 한남에도 많이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제 궁금해요. 과연 대망의 1등은 누가 차지했는지. 대망의 1등은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 PH129가 차지했습니다. PH129는 또 뭐예요? 약간 왜 다 네이밍이 좀 독특해요? 청담동 129번지라서 129. PH는 펜트하우스입니다. 네, 펜트하우스 129번지라서 PH129. 이건 네. 또 어디 있는 거예요?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 이거는 영동대로 이렇게 지나가다 보시면 한 번씩은 다 여기를 보셨을 거예요. PH129가 지금 1위를 차지를 했잖아요. 작년과 비교를 했을 때 공시 가격 자체가 6억 5천 정도 하락은 했습니다. 아, 좀 떨어졌어요? 네, 좀 떨어졌어요. 근데도 1등이에요? 네, 그래도 1등입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가 다 복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대표님이랑 저희가 컨텐츠를 찍으면서 알고 네네. 느낀 게 대부분 펜트하우스들은 다 네. 복층으로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여긴 전 세대가 다 복층인가 보네요. 전 세대가 다 복층으로 되어 있고, 여기 같은 경우도 세대 내부를 들어가면은 반절은 상층부 하층부로 나눠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층고가 높진 않은데 딱 거실로 갔을 때 바로 층고가 6.7m가 나옵니다. 6.7m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우, 성전 같다 막 이렇게. 와. 그래서 처음에는 항상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것에는 거부감이 생겨요. 그래서 처음에는 야, 저게 집이냐? 막 이런 식의 말들이 많았었는데, 지금 결국은 공시 가격 1위를 차지하고 있는 PH129입니다. 그리고 과연 여기는 누가 살까? 이 펜트하우스는 현우진 씨가 살고 계시죠. 현우진 씨요? 일타 강사. 일타 강사? 네네네. 또 그 박인비 그분도 거주를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장동건 고소영 부부도 거주를 하고 있죠. 그리고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호실은 이렇게 A, B, C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A 호실, B 호실,
C50 이렇게 라인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 라인마다 또 보이는 뷰가 다릅니다. 설마 그러면 라인마다 엘리베이터가 다 따로 있는 건가요? 그럼요. 그건 기본이죠. 하이엔드 주택에서 이 하나 엘리베이터를 가지고 여러 명이 타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대박이다. 네. 대표님 실제로 가보신 적 있으세요? 그럼요. PH119는 가봤습니다. PH119 같은 경우도 높은 층고에 굉장한 개방감에 만족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주방 같은 것들이 오프닝이 아니고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그런 거에서는 또 불호가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대표님 뜬금없는 질문인데요. 네네. 10위까지 나왔잖아요. 네네. 다 집을 한 번씩은 다 가서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대표님은 만약에 산다 하면 어디에 살고 싶으세요? 저는 2위를 차지한 나인원 한남에 살고 싶습니다. 라인원 하나요? 네네. 왜 1위가 아니라 2위에 살고 싶으세요? 저는 좀 세대수가 많은 고급 주거 시설에 살고 싶어요. 네. 근데 커뮤니티를 즐기고 싶거든요. 나인원 한남 자체도 커뮤니티가 너무 잘 되어 있어요. 네, 제가 직접 가봤는데 이런 커뮤니티를 내가 내 집에서 이렇게 누릴 수가 있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안에 집안 내부 구조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늑한 느낌도 들면서 편의시설도 가깝게 즐길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치도 더욱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은 시그니엘 정말 많이 가는데 시그니엘 얘기는 아예 안 하시네요. 시그니엘은 공동주택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빼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초고가 주택 탑 10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거든요. 네, 어떻게 괜찮으셨나요? 저는 다음에 조금 더 풍부한 내용을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